한 주간의 IT 이슈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11월 22일에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도 한 가지 이슈를 콕 집어 왔습니다. 네이버 CEO, CFO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창사 이래 가장 파격적인, 정말 가장 파격적인 인사를 했는데요. 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했죠. 다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자, 확실한 거는요. 이 두 분, 특히 CEO 같은 경우에 이 서비스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점은 뭐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주로 뭐 커리어가 뭐 네이버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을 가서 변호사가 되고 뭐 또 하버드에 가서 법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펌에서 또 한창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네이버에 돌아왔는데 사실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되죠. 한 2년인가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와서 했던 일도 글로벌 사업 지원 어떻게 보면 이해진 GIO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기존에 사실은 네이버의 리더 하면은 어쨌든 서비스를 잘 알아야 돼라는 식의 인식이 있는데 이번 이 CEO는 어쨌든 서비스 전문가는 아니다. 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CEO든 CFO든 두드러지는 게 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글로벌 스펙이죠. 글로벌 스펙 그리고 또 글로벌 경력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기사에서 뭐 왜 이렇게 뭐 어리고 뭐 또 경험이 많지 않은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런 그 최고의 자리에 올렸느냐라는 걸 두고 말 그대로 설왕설래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금쯤은 이제 다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아마 글로벌이 화두가 아니었겠냐라고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네이버가 진심으로 글로벌에 올인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식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라인이나 뭐 스노우 정도를 뭐 이렇게 태핑해보고 신사업으로 벌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본체인 네이버조차도 글로벌 지원해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지원에 네이버라는 본체도 이제는 앞장서라. 그러니까 기존에 네이버에 저도 문제 네이버 직원이었었으니까 기존에 네이버에서 일을 해보면 어쨌든 본체 메인스트림은 네이버고 여전히 글로벌 사업은 뭔가 신사업. 그러니까 뭐 줄기가 네이버라면 여전히 글로벌 사업은 좀 가지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자 이번에 이 인선을 보니까 아 이제 그것조차도 주객을 전도하겠다라는 식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수장조차도 글로벌 스펙 또 글로벌 경력을 가진 사람을 안침으로써 네이버 전체가 글로벌 사업을 지원해 라는 식의 미션을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또 하나의 화두가 있었죠. 바로 조직 쇄신입니다. 이번 올해에 네이버는 조직과 관련된 굉장히 큰 숙제를 떠안고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리더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한 방에 쇄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묘안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젊은 분들을 안침으로써 기존에 굉장히 수직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여기 써놨지만 제가 올드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좀 쇄신하거나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물갈이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계기를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관측들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네이버는 어땠습니까? 이제까지 보면 좀 올드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뭔가 그냥 국내 위주의 국내에 갇혀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다. 네이버의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다음 뭔가 안정 추구한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자. 그런 건 이제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CEO, CFO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거 아니냐. 굉장히 젊고 글로벌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교체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좀 올드보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또 뭐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자연스럽게 또 나갈 사람들은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근데 뭐 누가 보더라도 아무튼 그런 식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두 가지 화두는 글로벌 그리고 조직 쇄신 이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많은 언론 기사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그 밑에 있는 두 가지가 사실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자, 하나 들었던 생각, 이 두 가지의 표면적인 글로벌과 조직 쇄신이라는 화두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저는 이번에 좀 보이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하나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이 누가 보더라도 네이버에 오래 있었던 분들도 아니고 네이버의 조직이나 사업을 잘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최고의 자리로 앉혔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이버는 이제 사람을 안 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이 비즈니스는 갈 수 있어. 이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엿보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뭐 당연히 이게 이사회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해진 GIO의 영향이 있었겠죠. 당연히. 예, 뭐 지금은 의장이 아니시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뭐 이해진 의장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상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뭐 여전히 주고 계시니까. 자, 그렇다면은 역시 냉정한 승부사, 예, 은둔의 경영자, 냉정한 승부사라는 표현답게 사실은 네이버라는 사업,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네이버라는 사업의 스테이지를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야, 정말 냉정하게 꿰뚫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네이버라는 사업은 뭐 조금 과장하면 그냥 가만둬도 된다. 예, 그냥 둬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네이버라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 뭔가 사람을 앉히기보다는 네이버를 활용해서 글로벌을 지원하고 또 쇄식을? 이게 무슨 조직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또 다른 어젠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최고의 자리에 CEO에 발탁을 하자. 이렇게 아마도 생각을 전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을 한 이래로 거의 이제 20년이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주 과감하게 결정한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뭐 냉정하다라고 썼지만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업을 그 스테이지에 맞게 잘 판단하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해진 GIO가 참 굉장히 참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이렇게 잘 판단을 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약간 차가운 워딩으로 쓰긴 했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다 좋은데 라고 쓴 게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번에 이 두 분이 어쨌든 네이버에게는 뉴페이스에 가까운 분들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 사실상 외부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인사를 또 경영진에 앉혔죠. 최고 경영진에 앉혔습니다. 예전에 김상원 대표도 또 판사 출신의 그런 분을 또 외부에서 앉혔고, 뭐 그 전에 최유영 대표라는 분도 사실은 뭐 기자 출신이고 또 야후에서 건너오신 분이고, 대부분 다 외부 인사죠. 뭐 한성숙 대표도 물론, 이 네이버에 오래 계시긴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오신 것만은 사실이긴 하죠.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네이버 신입사원이어만 뭐 내부 인사냐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래도 한성숙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오래 계셨으니까 뭐 그래도 하여튼 내부 인사라 치면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대표들이 다 외부 인사로 지금 소위 말해서 꽂히고 있거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꽂히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의 임직원들은 굉장히 사기 저하가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뭐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근데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는 외부에서 누군가를 꽂았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야, 나는 이제 열심히 해봐. 뭐 일할 맛 안 나네. 나는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대표 안 되겠네. 야, 대표 되려면 우리 외부에 나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돌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부 임직원들이 로열티가 쭉 떨어지겠죠. 충성도가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스펙을 키우고 뭐 자기가 훨씬 더 밖에 나가서 좋은 몸값을 받고 해야만 오히려 네이버에 다시 올 가능성도 있겠다. 최고 경영진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내부에서 보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충성도가 떨어지고 뭔가 충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또 오너는 어떻게 돼요? 아, 역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 이러면서 또 외부에서 또 인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타는 거죠. 자, 그만큼 내부의 임직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처럼 이번에 이런 인사는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 올해 네이버가 굉장히 고충을 겪었던 그 리더십의 문제, 이 리더십의 문제도 알고 보면은요,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인 리스크가 실제로 문제로 터지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런 인사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식의, 또 다른 형태의 장기적인 리스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식의 걱정도 살짝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운둔의 경영자답게 냉정한 승부사답게 뭐 카카오와는 다르게 카카오는 또 의리의 카카오 그죠? 카카오는 로열티를 보여주면 언젠가 막 대표도 뭐 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꿈을 갖고 가는데 참 다르죠, 그죠?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 두 분의 색깔이 다른 만큼 두 회사의 조직과 사업의 색깔도 다른데 어쨌든 네이버는 이번에도 역시 네이버다운 의사결정을 참 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뭐 충분히 인정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 묵묵히 지금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챙겨줬으면 어땠을까? 분명히 글로벌 사업, 라인 사업한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뭐 라인에 좋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글로벌 사업 경험 있는 분들 많을 거고 또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쇄신하고 싶어 하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내부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일해 오셨던 분들 중에 분명히 계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최고의 자리로 오르는 그런 식의 모델을 만들었다면 뭐 직원들도 사실은 야 우리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은 언젠가 우리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그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조직 쇄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파격적으로 굉장히 어린 분들을 딱 앉히면 조직 쇄신이 되긴 될 텐데 뭐랄까 좀 하여튼 좀 두려움, 그죠? 위기의식 뭐 약간의 공포, 뭐 이런 것에 의한 조직 쇄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 조직의 활력에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포용적이고 약간은 좀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인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편안하고 또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저도 역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